야근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,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은돌이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조금 우울한 얘기인데요. 야근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인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런 회사,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이걸 다녀야 되는지, 그리고 지금 그걸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좀 한번 정해드릴까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야근이 없는 데는 없어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예전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를 한 건데 월평균 초과 근로 시간이 사무직 근로자가 보통 13시간 6분. 네. 고용부 공식 통계는 4시간 반인데 고용부가 통계를 이렇게 살짝 주물러 줬거나, 그죠? 고용부는 안 그렇다고 해야 될 테니까 뭔가 통계에 문제가 있었던 얘기.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안 하는 데는 없는데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일상화되어 있는 데다가 만약에 거기에 또 야근 수당이 없어. 여기에 제가 이제 수당을 써놨는데 보통 야근 수당은 연장 수당이라 갖고 150%를 줘야 돼요.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? 포괄임금제라는 잣 같은, 사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포괄임금제라고 사인을 시킨 다음에 야근 수당과 주말 수당을 아예 안 줘버리는 그런 B 같은 일이 있거든요. 그런 회사라면 이직각 잡고 이직 준비하셔야 됩니다. 또는 중고 신입으로 나도, 그러니까 커리어 한 2년까지 버리더라도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. 일단 야근이 없는 조직이 없다는 거는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이게 이 밈인데 아메리카스 오버워크가 이제 뭐 자본주의가 나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올렸더니 아시아 사람들이 그게 처음이야? 이러는 거고, 아프리카는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. 미국, 유럽, 싱가포르 야근 안 할 것 같지만 거긴 진짜 희한하게 해요. 집에 일을 가져갑니다. 진짜로. 굉장히 많이 받고요. 싱가포르 친구들이랑도 일해봤고 미국 친구들이랑도 일해봤고 사우디 친구들이랑도 일해봤고 하는데 일을 집에 가져가요. 왜 회사에 남아서 회사 자원을 쓰냐? 네가 일을 못 해가지고 일이 오버워크가 된 건데 자원 아끼고 집에 가서 일해라,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재택근무 개념이랑은 달라. 내가 일을 다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고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. 뭐 장점이라면 뭐 그래도 퇴근은 한다는 거. 그러니까 퇴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빌딩 불을 다 꺼버려. 그리고 미국, 유럽은 약간 좀 신기한 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져요. 직급이 올라갈수록 돈도 더 많이 받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야근, 주말, 콜 이런 게 굉장히 흔해집니다. 우리나라는 저 신입사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저같이 이제 말단 막내들이나 계속 야근하고 막 팀장은 야구 보고 있고 야근하는 바로 옆에서 막 야구 보고 계시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. 대기업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원들이 야근을 훨씬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주 52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까 직원들은 못 손대는 거야. 오너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그들의 생각은 포괄임금제로 묶어놓은 다음에 임금을 조금 주면서 일을 더 많이 시키면 난 이득이다, 이 생각이에요. 근데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진짜 경영적으로도 그렇고 인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. 근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오너들이 굉장히 많다. 중소기업뿐만 아니에요. 대기업도 굉장히 많아요. 아무튼 그래서 대기업도 지금은 윗직급으로 갈수록 야근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뭐 인턴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지금 신입이니까 너는 그냥 가 라고 얘기하는데 선배들은 다 야근하는 경우, 이 야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회계나 아니면 뭐 감사 이런 시즌제로 돌아가는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이 돌아오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고 야근 너무 심하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, 선배한테 계속 슬쩍 물어보거나 너무 힘드시겠네요, 이게 근데 매일 이런가요?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관찰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이 이제 야근 수당을 주는지. 솔직히 야근 수당이 법적으로 150%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% 받아낼 수 있으면 야근이 즐거워요. 근데 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포괄임금제로 묶였었기 때문에 대기업 다녔습니다. 대기업 다녔는데도 포괄임금제로 묶어버리더라고. 이건 사실은 몸만 갈아 넣어지고 돈은 못 버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사실은 이건 진짜 이직값 시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. 야근 수당을 주면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 수당을 받고 내가 다니는 게 맞는지, 아니면 이직각을 잡고 좀 정식 칼퇴근을 하면서 수입이 좀 줄어도 괜찮은지,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야근이 예전에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암물질이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야근을 해보면 연속적으로 야근을 한 일주일 하면 사람이 진짜 거의, 저는 제가 마치 무말랭이 아시죠? 무말랭이가 된 느낌이었어.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병이 걸리거든요. 병이 걸리면 회사에서는 수술비는 조금 대주겠지만 그 다음에는 보통 안녕 이럽니다. 그러니까 건강은 내가 챙겨야 돼요. 야근을 빡세게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잃어갈 수 있는 내 건강,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야근하면
건 그렇고,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, 두세 번 야근을 하는데 그게 뭐 띄엄띄엄 있고, 뭐 주말에 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어. 그러면 사실 뭐 야근 수당 주면 저 같으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냥 개인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. 결론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나한테 중요하다면 버티는 것도 괜찮습니다. 보통 이 사관학교라는 별명이 붙은 회사가 있는데, 팁을 드리자면 그런 회사들은 보통 개빡세게 일을 시키는 데가 많아요. 그게 왜 사관학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. 워낙 빡세게 시키니까. 나머지 하나는 학교처럼 졸업을 해버린다. 다 이직해버린다. 이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런 회사는 사실 이직하기가 용이하거든요. 그리고 야근이 심하기로 유명한 업계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선배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꽤 많은데,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. 광고계 같은 경우, 그리고 디자이너 이런 경우에 야근이 굉장히 많기로 좀 유명하더라고요. 뭐 삼성은 뭐 당연한 거고.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다녀서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, 내가 상황학교를 나왔는데 야근을 빡세게 했어. 그 다음에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할 수 있어. 조금 더 워라밸이 있고 조금 더 연봉을 올릴 수 있고, 그거를 하려면 예를 들면 2년에서 3년은 버텨야 돼. 이런 각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야근을 강요한다고 해서 반드시 도망간다, 아니면은 제일 안 좋은 게 야근을 너무 강요하니까 내가 그냥 나 퇴사해버리겠다. 이게 지금은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. 지금 우리나라가 고성장에서 점점 저성장으로 가고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 사람을 많이 안 뽑는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 직장을 잡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이 현금이 되게 무서운 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잘 모르다가 이게 갑자기 뚝 끊기면 진짜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직을 할 곳을 찾아놓고 이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오늘은 야근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야근이 너무 많은 것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면 댓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